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부는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지난주 또 장 또 어떠셨는지 혹시 전문가님 톡방에서 또 수익 냈던 종목들 있는지 한번 자랑도 해주시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계속되는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또 이제 미국 안에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모두 고점 대비 굉장히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으나 또다시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악재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첨예하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힘이 굉장히 또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한 주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을 덜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방송 보시고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뜨는 거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 수익률 올리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톡방에서만 이야기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전문가님이 많은 이야기들 톡방에서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들어오시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톡방에 계신 분들도 좋으시고 새로 입장을 하시는 신규 회원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이든 방안이 살린 증시 수급의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한 줄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전문가님 또 시황 오늘 시장이 또 모처럼 금요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바이든 방안으로 일단은 수급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또 오른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바이든 방안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로 좀 잘 버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없다면 아무래도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한다 그래서 갑자기 개선이 되는 일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네. 삼성전자가 오늘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차트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라는 일정이 없었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왔을까? 자,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방한 일정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것뿐이지, 방한 일정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의 개선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되었을 때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을 수는 있지만, 힘의 연속성, 힘의 지속성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줘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번 방한 이슈와 관련된 테마주들, 굉장히 또 빠르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좋다 생각이 들지만, 빠른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이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 평가하기에는 불안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갈 것 같고 그동안에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급함이 묻어나시는 그런 타점일 수 있어요.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과 주초만 하더라도 제 종목 얼마 있는데 이거 올라올까요? 이러한 상담이 많았는데, 주 후반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사도 될까요? 혹은 추매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이 지금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공격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미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방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 시장이 좀 버텨준 것이지, 일단은 앞으로 또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주린이 분들이 추매를 하시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시장 상황의 흐름을 좀 읽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해 주신 시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톡방에서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다음 주 방송에만 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3부 시간에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릴게요. 톡방에서는 저희 수익률 많이 올려가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톡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매일매일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 흐름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 후에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장 또 어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들이 있는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뭐 바이든 방한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 빠른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한데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 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일정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뭐 이야기할 것들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장 증설. 특히 뭐 우리나라에 대한 공장 증설도 좋겠지만 미국 내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독려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TSMC, 대만의 TSMC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증설에 대한 이슈와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싶어서, 증설이 뭐죠?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쪽, 바로 장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 IT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후공정 쪽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후공정 쪽 한번 시세가 났었던 자금이 장비 쪽으로 이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 관련주 안에서는 지금 원익 IPS를 저는 이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 원익 IPS의 주가를 놓고 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지금 바닥을 잘 다지면서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배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강하게 이 상승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을 지금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네.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재룡전기라고 하는 이 전기 관련, 변압기 관련 종목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공장 증설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이 전기가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증설을 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당연히 우리나라, 그리고 또 본인의 나라, 미국. 이쪽에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네. 그러니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변압기, 발전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미 미국 쪽으로의 판로를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의 해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 미국 쪽에서도 증설을 하게 된다면 뭐 장비도 뭐 실어 나르겠지만 이런 발전기, 변압기 이쪽도 충분히 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익 IPS 혹은 재룡전기 이 두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고민은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관심을 받다 보면 막상 재료가 노출될 때에는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들이 추가적인 상승보다 또 조정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뭐 강하게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으로 시세가 날 때 좀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을 말하겠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저는 계절주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밖에 이제 좀 돌아다녔는데 네.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진짜. 네, 오랜만에 이제 상의에 입고 있었던 자켓을 좀 벗어 두었던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만큼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당연히 계절 가전을 파는 쪽 저는 신일전자 대표적으로 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에 이 재고를 갖고 있는 공장에 불이 좀 났는데 뭐 큰 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신일전자 아니면 파세코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지금 남부 지방은 폭염이 경보가 주의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섹터 모두 공통점은 단기적인 시세에 집중하자. 네. 제가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바이든 방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위태위태했을 수 있어요. 네네. 제가 그래서 언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선은 굉장히 이제 짧은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쪽은 원익 IPS, 공장 증설 쪽은 재룡전기, 그리고 계절주 위주로 봤을 때는 가전은 신일전자와 파세코를 보는 게 좋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CJ CGV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범죄도시 2를. 네. 다들 이제 재밌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네. 가서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저도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지만 그 영화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관에서 이제 매출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관객 수의 증가도 있겠지만 네.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섭취하는 음료 혹은 팝콘 그렇죠. 이러한 스낵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모두가 해제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CJ CGV도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저는 흥행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 영화 산업이 정말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J CGV 같은 이런 영화 관련주들도 충분히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증설에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장비 쪽 섹터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종목으로는 원익 IPS와 그리고 재룡전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26도가 넘어가는 또 기온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절주들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신일전자랑 또 파세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또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계절주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CJ CGV 또 영화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또 범죄도시 개봉을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흥행을 또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재밌다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CJ CGV를 비롯한 좀 영화 관련주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마들 모두 단기적인 좀 매매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 주 갈만한 종목들 봐주신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들 알려주셔도 언제 진입을 할지 이런 것들은 톡방에서 또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번 방송이 끝난 후에 참여 코드가 걸려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고 오늘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 방송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알려주신 종목들 또 진입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지금 다음 코너로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식왕 필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한번 전문가님께 전략을 잡아보는 시간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펄업있습니다. 게임주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가 78,000원에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네, 오늘 펄업이스 마무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69% 상승을 했고요. 63,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중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펄업이스 오늘 57,600원에서 출발했었고요. 우상향하면서 64,000원 선 찍어내기도 했었고 오늘 4%대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6만 원대 위로 올라서며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움직임 어땠는지 펄업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98,000원, 9만 원 후반대에서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쭉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5월 달 들어서면서 5만 원 선까지도 일단 내려앉는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6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일단은 펄업이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8,000원에 진입을 하신 상황이네요. 비중은 많지 않아도 역시나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 첫 번째 펄업이스부터 한번 전문가님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조정의 폭이 좀 세죠. 오늘 뭐 반등들이 좀 나오면서 게임주뿐만이 아니고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도 좀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업에 대한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을 때 지난 3분기 그리고 지난 4분기가 이제 가장 피크가 아니었나 싶은데 왜 올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임주들이 사실은 본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혹은 NFT라고 하는 이 토큰 관련해서 이제 신사업에 기대감이 좀 불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유지해야 되는 그 주가보다는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또 빠른 변화의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5%면 저는 충분히 뭐 추가 매수 5에서 10% 해서 평단만 65,000원까지 뭐 낮춰 주실 수 있다면 저는 낮춰서 가져가는 것도 조금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게임주들이 있겠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은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도 대표작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시리즈가, 펄어비스 하면 검은 사막 혹은 붉은 사막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있어야 이제 굉장히 또 그걸 가지고 매출을 좀 이뤄낼 수 있는데 펄어비스는 대표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만 더 가져가실 수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현재 위치가 굉장히 낮은 게 조금 걱정이 되지만 가지고 계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65,000원 혹은 68,000원 정도까지 맞춰서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펄어비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들 대표작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작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전략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맥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2,900원에 비중 역시 5%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는 오늘 굉장히 잘 간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일단은 18,85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중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맥스트 큰 움직임 없이 10,000원대, 14,0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요. 오후장 지나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한가 터치를 하고 가장 고점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 25,000원대에서 역시나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13,000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13,000원대에서 일단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반등 30% 상한가 터져주면서 18,000원대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좀 손실이 좀 크신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은데 네, 맥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플에서 뭐 AR, VR 이제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상황. 이제 메타버스는 충분히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맥스를 좀 가지고 계신 분, 앞서 펄어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과 이제 동일하게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위치에서 따라서 붙기보다는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8,000원 이하로는 비중 5에서 10%를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한 27,000원 정도로 이제 관리만 해 주신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빠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량이 붙어준 부분이 있어서 조정 시에 18,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저는 조금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큰 봄이라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행만 타다가 없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가상공간에서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충분히 이 메타버스 기술은 크게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시간을 두시고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펄어비스의 게임주도 지금 말씀드린 맥스트의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제 게임주하고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저는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하신 후에 또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단을 낮춰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맥스트 한번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상담 내용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연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전문가님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서 나눠 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세트랙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6,000원의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무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트랙아이는 오늘 0.73% 하락을 하면서 47,6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48,000원대에서 오늘 47,200원까지 일단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횡보를 하다가요. 오늘 결국 47,6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네, 최근 매수가가 56,000원대인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방산이라든지 위성 쪽 관련해서 바이든 방한과 관련한 테마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충분히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한번 시세가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시세가 붙어줄 때 손실권이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세가 만약에 나왔는데 시세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한 이슈에 만약에 월요일날 조금 강하게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보려고 이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 가시면서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비중이 5%였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하더라도 평단이 확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트레 가이 같은 경우에는 비중 30%인데 여기서 평단을 낮추려면 굉장히 많이 또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포트의 절반이 지금 이 위성 쪽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월요일 날 만약에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서 시세가 나온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 손절매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금 지수의 밸류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려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에 시세를 줄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셔라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중에만 톡방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매수가 75,600원에 비중을 17% 담고 계시네요. 역시 오늘 마무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82% 상승을 했고요. 45,600원에 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중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4,350원대에서 오늘 46,000원 선까지도 잠시 터치를 했었네요.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횡보를 했고요. 오늘 결국 2%대 상승은 나타나면서 45,0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만원대 좀 고점에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일단은 콘텐트리 중앙도 역시나 메가박스 관련해서 영화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그래도 기다려 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아까 CGV 언급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영화관 갔더니 영화관에 사람 많고 그 범죄도시2가 재미있었다고.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제 뭐 범죄도시2의 흥행에 따라서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금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75,000원이라는 이 평단이 너무 높아요. 평단이 너무 높아서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더라도 6만 원대까지 평단을 좀 내려놓으셔야 그래도 조금 수익에서의 매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당장 좀 쫓아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55,000원 이상 지금 가격보다는 지금은 자유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때고요. 55,000원대가 돌파가 되어야지만 그동안 계속 머물러선 주가잖아요. 55,000원이 돌파가 되어야지만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55,000원 이상에서 추매를 한번 하시면서 가시는 게 더 맞다. 지금은
일단은 업황에 대한 회복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에 조금은 주가의 흐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CJ, CGV 굉장히 다음 주에 눈여겨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관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도 비중을 확대하시더라도 일단은 55,000원 이상에서 추매를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영화관 최근 또 범죄도시 흥행 관련해서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또 마무리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하림 같은 경우에 오늘 1%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3,53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역시나 이 종목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3,490원대 일단 또 출발했었고요. 쭉쭉 상승하면서 3,600원 선까지 찍어내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 줄여가면서 3,5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어땠는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3,600원대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4,9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4월 말부터 또다시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더니 3,300원 선, 3,000원대 초반까지 나타났었고요. 이내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최근까지 3,000원대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림 같은 경우에도 6개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은 비중이 좀 있으세요. 50% 갖고 계신데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하림이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육계 관련해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대체육으로서의 이제 선택이 많이 되는 쪽이 이제 이 육계 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료라든지 사료 이러한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소고기도 비싸고 돼지고기도 비싸고 지금 닭고기도 지금 비싸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약에 소고기가 비싸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 늘고 혹은 돼지고기가 비싸면 대체육으로 닭고기 소비가 늘고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우선은 나중에 갈 때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수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찌되었든 간에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를 대비를 하시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를 좀 노리는 매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이제 하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여기서 시세가 나지 않고 만약에 거래량이 잠긴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고생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을 보면서 움직인다거나 실적을 보면서 움직인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뭐 소고기값, 돼지고기값, 뭐 파동이라든지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뭐 이게 언제 나올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뭐 당장 뭐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수개월 혹은 뭐 수분기 동안 나오지 않을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좀 돼요.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하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 현재 위치는 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면은 저는 보유를 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양봉이면. 월요일 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저도 보유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으로 끝난다 저는 그냥 종가에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 아니면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그러한 전략은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종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종가상 플러스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상 만약에 손실권에서 흘러가고 있으면 저는 속상하시겠지만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셨다가 바이든이 방한하고 이제 가고 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해당 전략을 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 마무리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장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보유를 하지만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서 픽을 해주시니까 한번 월요일장을 체크를 해보신 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바로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하실 수 없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 때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 올라와 있습니다. 국동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2,32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7% 담고 계십니다. 국동도 오늘 마무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0.96% 상승을 하게 되면서 2,11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흐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 2,090원대 출발했었고요. 상승 가져가면서 2,140원까지 찍어냈다가 일단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결국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2,1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국동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의류 이제 쪽인데 의류 쪽들이 막 쉽게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중저가 브랜드가 있고 고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고가 브랜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아무리 해외에서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해도 운임비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른 원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저가라는 게 뭐죠?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제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마진율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고부가가치니까 고가 제품은 원체 판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브랜드 가격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원자재가 오르더라도 운임비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저가 브랜드는 지금 이 업황 기준으로는 만들면 더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의류주라도 뭐 FNF처럼 굉장히 또 이 브랜드 가격이 높은 제품을 파는 쪽하고 이제 국동처럼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동은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완벽하게 위축이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저는 2,000원 이탈 시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상황. 그래서 국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은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는 자리,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에도 의미가 없는 자리, 대신에 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까지 또 전략을 잡아주셨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 진입가 6,990원에 비중이 21% 담고 계시고요. 오늘 마무리 역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하게 한번 나와줬네요. 4.46% 오르면서 6,56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를 하세요.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종목군들. 왜냐하면 우리가 차 살 때 타이어 가격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거 체크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죠? 네. 제품 받아볼 때 이 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타이어 가격이 얼마큼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절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가 전이를 굉장히 빠르게 했었던 부품 중에 하나가 타이어입니다. 판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차가 잘 팔리면 당연히 마진율이 지금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부품 쪽이 타이어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넥센 타이어뿐만이 아니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없으신 분들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넥센 타이어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넥센 타이어는 나쁜 기업,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좋은 기업 이게 아니고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타이어 기업들 안에서의 이 재무 안정성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만약 없으신 분들은 저는 한국 타이어를 좀 선호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넥센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보다 지금 당장의 재무는 좋지 않지만 주가의 탄력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면 넥센 타이어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넥센 타이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목표가 8,000원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계속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도 일단은 봐주셨는데요. 목표가 8,0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일단은 더 보유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금요일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니까요. 오늘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오늘 다음 주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시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 또 통해서 바로 시장을 좀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톡방에서만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좀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께서 매일 또 이야기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방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길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3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